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있어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 조사와 특검의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쳤기 때문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도 시작이 됐죠. 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요.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재판부 권한으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줄줄이 재판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은 운명의 한 주를 보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도피 사건 등 재판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준비기일이 가까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내란 특검은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을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이 진행 중이죠.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 등을 받는데요. 재판부는 오전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때문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이후 특검 구형과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오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라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 2개 이상을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선 구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규정했는데요.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한 절차를 거쳐 전담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준 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